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은 어떠셨나요? 혹시 요즘 논란이 된 과학생예비와 MT 장기자랑에 관한 안내는 들으셨나요?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신입생에게 반강제적으로 요구되는 장기자랑과 과학생예비 납부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선진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재학생 신입생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공고입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학군단에서는 새로 입학한 신입생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제도는 대학 3, 4학년 때 기초적인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년 4개월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 후 취업이 보장되는 우수한 장교 양성 제도입니다. 자기 발전은 물론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 학군단 063-270-36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국의 간성이 되고자 하는 많은 학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공고입니다. 전북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전열 헌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열 헌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과 일반 기념품, 문화상품권 5,000원과 일반 기념품, 일반 기념품 1+1 충전식 손난로 중에서 선택하여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는 3월 7일 목요일부터 3월 13일 수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전북대학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강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깨끗한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사회재난 항목에 추가할 만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 동아리 홍보부스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고 길을 걷는 학우들의 얼굴에 마스크가 착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면 건물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내려 많은 학우들이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는데요. 개인이 직접 구매한 마스크도 있었지만 동아리 홍보부스 기간에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나눠준 마스크인 경우 마스크에서 나오는 비닐 쓰레기가 잘 처리되지 않아 캠퍼스 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끼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쓰레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우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음 달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 접견 금지, 보증금 10억 원, 자택주거 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호원 및 수행비서 등과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를 승인하였지만 동시에 경호원 등을 통해 재판 및 사건과 관계된 인사들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가사도우미 2명과 접촉하는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허용한다는 답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가사도우미까지 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구속 전과 똑같은 자택 생활을 누리려 한다는 비판 여론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떠한 행보를 걷는지, 보석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그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점심에 방송하는 뉴스 코멘터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기사들이 작성되는 요즘,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오늘의 주요 기사를 선정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2019년 3월 14일 오늘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에게 은혜히. 네, 10cm의 그러나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강이 실감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학우 여러분, 미세먼지가 심하다던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 첫 번째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공수처 야당 탄압 주장 황당, 수사 대상에 의원 넣기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9일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청와대와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 대상에 청와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최근 입장에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한 점 역시 언급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김지희 기자의 코멘터리 들어보겠습니다. 치즈의 무드 인디고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사는 공수처 설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지난 1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참여 인원이 30만 명을 훌쩍 넘으며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죠. 지난 1일과 2일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공수처 설립 찬반 투표에서
국민들의 82.9%가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공식적으로 답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수처 설치 청원은 어떤 답변이 공개됐나요? 네, 지난 1월 국민들의 도움을 요청했던 조국 민정수석의 글에 반응한 청원인 만큼 조국 수석이 직접 답변했는데요. 이를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론 공수처의 필요성입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뤄야 합니다. 덧붙여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경찰 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지지입니다.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는 69.1%, 국정농단 사태 이후인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79.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다고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 답변했습니다.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 제도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춘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답변을 들어보니 공수처의 필요성이 정말 느껴지네요. 검찰의 기소 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검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저 역시 검찰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완화해보고자 도입한 상설특검은 도입 연도인 2014년 이후 한 번도 작동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공수처 신설은 국회 내 한국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조국 수석은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의원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국회에 대한 조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에서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은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전방위적 정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모두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측에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하 사개특위에서도 공수처를 두고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개특위 활동을 통한 입법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개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새로운 위원장을 찾기 위해 고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약 3개월 정도 남은 지금 마지막 설득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 위원장이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끝나고 선거 전국이 본격화되는 6월 이후에는 사실상 사법개혁 논의는 다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여야 사당에서는 공수처법을 비롯해 선거제도 개혁 법안, 공정거래법도 10가지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등 야 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립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난 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공수처법은 청와대발 공포정치를 획책하는 것, 사법개혁은 검경 갈라치기로 가는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여전히 반발이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기사 주제는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이었습니다. 강력한 검찰 권한의 분산, 상호 견제, 모두에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기소권 등을 가진 독립적 기관인 공수처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했고요.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 새로이 제시된 패스트트랙에 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20년 넘게 논의만 되고 있는 공수처법, 30만 넘는 국민의 청원에 국회가 답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전환해서 이번에는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반자카의 겟 듣고 오셨습니다. 김지희 기자께서 다음 기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모험은 흥분된다. 유리천장에 도전하는 바비인형 60년.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60번째 생일을 맞은 바비인형이 담긴 철학입니다. 1959년 세상에 바비인형을 선보인 루스 핸들러는 소녀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여성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바비가 대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환갑이 된 바비가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현실적인 몸매로 미의 기준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바비는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조명하는 데 주력하면서 비판에 맞서고 있습니다. 바비 자신의 플라스틱 천장을 넘어 사회의 유리 천장을 깨려는 도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바비 인형이 여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기사네요. 노래 한 곡 듣고 기사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아이유의 모던 타임즈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해볼까요? 어렸을 때 누군가 하나쯤 가지고 있던 바비 인형이 올해로 60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저도 어렸을 때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가지고 놀았던 바비 인형은 모두 예쁜 공주님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래요. 어릴 땐 바비 인형을 비롯한 여타 많은 인형들을 사모으곤 했는데 하나같이 찰랑거리는 긴 머리에 분홍색 드레스, 짧은 치마를 입고 손엔 거울을 든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바비는 고정된 성 역할 넘어서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복장의 바비 캐릭터들을 통해 간접적인 직업 체험을 함으로써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에 도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사회 변화에 따라 바비의 직업 역시 변해왔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패션 에디터, 간호사, 항공 승무원 등 여성 종사 비율이 높은 직업에 바비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외과 의사, CEO, 파일럿, 경찰관 등 당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직업에 바비도 나타났다고 해요. 의미 있는 변화네요. 최근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협찬해 천체 물리학자, 극지 해양생물학자, 곤충학자 등 여성 과학자 바비 인형을 선보였다고 해요. 여성 전공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 분야에 대해 어린 여자아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했답니다. 네,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마이애미 대학의 세리 아네스 교수는 장난감은 중요하다. 성인이 되어 어떤 삶으로 나아갈지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비가 나오기 전 여자아이들을 장난감을 주로 아기 인형이었다고 해요. 아네스 교수는 아기 인형은 여자아이들에게 모성과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열린 자연스러운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했다. 바비는 어린 소녀에게 다양한 직업을 탐구해보라고 권하고 모험이 재미있다고 가르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어릴 때 장난감 코너는 여아왕구, 남아왕구로 철저히 분리되었던 것 같아요. 네, 여아 코너에는 예쁜 인형, 아기 돌보기 장난감,
요리하기, 세탁하기, 다림질하기 이런 장난감이 줄을 이뤘었어요. 콩순이와 주방놀이 이런 장난감들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반면에 남아 코너에는 자동차, 공룡, 곤충, 로봇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은연중에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반 여자아이들의 절반이 꿈이 현모양처였거든요. 현모양처라는 말 오랜만에 듣네요. 제 주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난감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에 가보면 여아용, 남아용이란 말만 빠졌지 분홍색 콩순이 장난감, 파란색 공룡 장난감들이 즐비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트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릴 땐 이런 사소한 것들의 영향력이 엄청 큰데 전 어릴 때 탑블레이드라는 만화를 즐겨봤었는데 이 만화에선 팽이로 대결을 하거든요. 전 여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집에 탑블레이드 장난감도 많았고 꿈이 팽이였던 시절도 있었어요. 꿈이 팽이라니. 저도 탑블레이드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종류별로 팽이 모아놓고 그리고 동생과 같이 항상 그 판 있잖아요. 판에다가 대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많이 접하는 것들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게 정말 사실이네요.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아기 돌보기 같은 장난감을 접하는 아이들은 아네스 교수의 말처럼 그리고 어릴 때 저희 주변 친구들처럼 현모양처를 꿈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점점 판에 들여박힌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확실히 변화가 필요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또 바비 제작사인 마텔에서는 여성 롤모델들을 인형으로 제작해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세계적인 여성 화가인 멕시코인 프리다 칼로,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한국계 미국인 스노보드 서쿨 클로이 김, 아시아 테니스 선수 최초로 단식 세계 랭킹 1위를 한 일본의 오사카 나오미 선수 등을 인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정말 멋있는 여성 롤모델들이기도 하죠. 이 인형들을 여성 영웅이라는 뜻에서 쉬어로라고 부른다고 해요. 사실 잊혀진 시어로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제가 과학사 수업을 들었을 때 처음 들어보는 여성 과학자 이름이 정말 많더라고요. 심지어 과학사상에 아주 크게 기여한 인물인데도 말이죠. 또 5만 원권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지폐에 처음으로 여성 인물이 들어간다고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맞아요. 사실 지폐에 들어가는 위인들이 활동했던 시기엔 여성 위인이 탄생하기 힘든 시기였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르죠. 그리고 독립운동가 분들도 남성 운동가 분들은 여럿 떠올라요. 윤봉기 의사, 안창호 열사, 이봉창 의사 등 이외에도 교과서에도 많이 배웠죠. 하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를 떠올리자면 유관순 열사 이외에는 딱히 배운 것 같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분들께 많이 주목하고 있죠. 권기옥 지사, 남자연 열사, 김마리아 지사 등 정말 많은 분이 계세요. 최근엔 어떤 편의점에서 도시락에 이분들의 성함을 새겨박아서 많이 알리기도 했었죠. 이분들도 잊혀진 쉬어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 이러한 변화에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실 바비가 받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네, 앞서 말했던 곤충학자 바비는 실제로 출시됐을 때 분홍색 조끼를 입고 우아하게 나비를 쥐고 흙탕물 하나 튀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곤충학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죠. 또 아름다운 백인 여성을 미의 기준으로 삼은 점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실적인 신체 비율의 인형을 출시하기도 했고 휠체어를 탄 바비, 의족을 달고 있는 바비도 내놓았다고 해요. 네, 시대 흐름에 편승한 마텔의 전략이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인터넷의 발달로 장난감 매출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난 뒤인 지난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4%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인 듯 싶네요. 아이들에게 보다 올바른 성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어른들이 노력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멘터리 김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14일) 오늘의 뉴스 코멘터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술의 이주영, 진행의 김지희, 그리고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폴킴의 터널입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하고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마루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3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점심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